피부는 역시 민동성. 점점 여기에 네. 믿어지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신기해. 아이고. 피부하면 뭐? 민동성.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킨스쿨의 큐어 비비크림을 바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 큐어 비비크림을 선택하신 분들은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화장을 하면 트러블이 나고 선크림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걸 저는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스킨스쿨 큐어 비비크림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잠 잘 때도 바르고 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피부가 박피라든가 아니면 이제 레이저 아니면 뭐 편평사막이 제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바르는 게 바로 이거지, 평상시에는 잘 때는 굳이 바르지 않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발라야 되는 건지, 여자하고 남자하고 바르는 방법은 또 따로 있는 건지, 뭐 수정 화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실 건데요. 제가 오늘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딱 헤어밴드까지 이미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 피부는 민동성을 보시면서 비비크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가시는 포인트가 되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생 비비를 바를 건데요. 보통 아침에 바르죠. 선크림 하기 전에 바르나요? 후에 바르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이크업 베이스라고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메이크업 베이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바르기 전에 바르면 피부의 민감도라든지 그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선크림이나 그런 걸로부터 자극을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바르기 전,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난 후에 재생 비비를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재생 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내 피부를 훨씬 더 부드럽고 이렇게 메이크업 한 것처럼 보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바르고 난 후에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방법이겠죠. 자, 재생 비비를 바르는 양은 콩알만큼 발라주시는데요. 콩알을 하나만 더, 콩알을 반 정도만 더 짜주시도록 할게요. 이 정도예요. 콩알 하나랑 콩알 반. 우리가 재생 비비로 바를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가을에서 겨울이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바르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고 봄까지는 이 재생 비비가 이제 목표로 할 텐데, 얼굴 전체와 목 라인까지 발라주셔야지 진짜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동생 그럼 목에 하는 것들은 그러면 묻지 않을까요? 묻으면 빨아야죠. 자, 내 얼굴의 이미지를 위해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바르시는 방법은 덜어가지고 얼굴의 T존과 얼굴의 가운데 부분을 먼저 콕콕콕 찍어가지고 발라주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어도 벌써 다 썼어요. 벌써 다 썼죠. 한쪽 콩알은 다 썼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지하고 검지를 이용해서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후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동성님, 이게 처음 해봤을 때는 제 얼굴보다 회색이어가지고 놀랬거든요. 근데 막상 바르고 나니까는 제 얼굴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더라고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색소를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얼굴 톤에 그 화이트닝 되는 톤을 맞춰가지고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까지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바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성이든 남성이든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의 피부톤에 더 밝은 것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자, 귀는 빼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귀는 빼고, 왜? 귀는 남는 걸로 찹찹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자, 이렇게 눈가가 진짜 중요해요. 눈가는 약지로 하셔도 되시고요. 자, 이렇게 입술 근처, 코울 밑에.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구렛나루 뒷부분까지만 바르시고요. 그 다음은 귀를 2번 톡 해주는 순으로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얼굴이 지금 이쪽이 붕 떴거든요. 붕 하고 떠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짜는 게 있죠. 자, 이거를 목, 귀 뒤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걸 이렇게 펴바를게요. 얼굴이 둥둥 떠 보인다,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생 비비를 선택하신 분들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 쪽도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 신경을 써줘야지 피부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여기까지만 발라주실게요. 자, 그렇게 해서 두들기고 난 후에 해주시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화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자, 일단은 선크림 발라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라주시면 딱 이제 메이크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 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나니까는 확실히 얼굴의 톤이 살고 제가 훨씬 더 피부가 많이 사니까는 얼굴 자체가 생길 발랄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발랄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피지라든지 각질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름종이라든지 수정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러한 상황 때 기름종이를 하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왜? 피지가 결국은 화장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자극도 많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종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한번 기름을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 비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정 비비 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뭐 손에다가 이렇게 던 다음에 그 다음에 도도도도도 어머, 피부가 왜 이렇게 진주알 같지? 피부가 왜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예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 피부에다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나의 자신감이 채워지기 때문이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또 보니까 반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 화장을 한번 해주고 난 후에 그 다음은 이제 당연히 손을 씻고 항상 클린한 상태, 위생적인 상태에서 얼굴, 피부를 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위생적이지 않다, 그런 피부를 안 건드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동성이 그럼 세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클렌징 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뭐 클렌징 오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큐어 비비크림까지만 바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버브 클렌저로도 손쉽게 씻겨져 나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애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모공까지 막아버리고 일반적인 계면활성 제로는 닦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여 아래 실리콘이 하나도 없어요. 스킨스쿨 큐어 비비에는 실리콘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1g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에다가 자연스럽고 모공이 막아지지도 않고 후기 보면 아시겠죠? 와, 정말 사용을 하고 났을 때 트러블이 나든지 아니면 이제 막힌다든지 건조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들어간 게 바로 실리콘 때문인 거죠. 근데 확실하게 말하면 커버력이 약하다는 약점도 있지만은 우리는 커버력보다는 숨쉬는 피부가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한 거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기 위해서 실리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브 클렌저 2번만 하셔도 손쉽게 이렇게 씻겨져 나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해도 다 씻겨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크림은 두둑하게 발랐을 때 눈 주위 여기가 잘 안 닦이기 때문에 2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여기 볼 쪽이라든지 이마라든지 이런 쪽은 한 번만 해도 잘 씻겨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눈가는 아무래도 연하고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닦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닦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닦기 위해서 2번 정도 폼 클렌저 하시는 게 여러분들 피부에 안정적으로 비비크림과 선크림까지 닦여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비비크림만 바르신다면 진짜 버브 클렌저 한 번만으로도 손쉽게 싹 씻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크림까지 바르신다? 그러면은 한 번이나 2번 정도를 추천하는 게 저 피부는 민동성의 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세안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실리콘들을 어떻게 없애냐, 이 계면활성제를 어떻게 쓰냐, 그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계면활성제가 이 메이크업 잔여물만 닦아내는 게 아니고 이 피부까지 건드리면서 닦아내니까 피부에 엄청나게 자극을 주면서 여러분들 피부가 더 벌겋게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더 트러블이 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안의 계면활성제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순한 거를 얹어가지고 닦아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도 넣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순한 폼 클렌저를 이용해서 싹 씻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스킨스쿨 큐어 비비크림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피부가 엄청나게 민감하고 엄청나게 예민하고 트러블들이 많이 나는 건강하지 않은 피부라서 셀렉을 하고 선택을 했을 거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건강하게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킨 디렉터들의 말을 충실하게 따라가지고 충실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충실하게 실천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피부는 꼭 보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피부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스킨 디렉터들과 함께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피부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여태까지 피부는 민동성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우리 스킨 디렉터들한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더 좋고 맑고 건강한 피부 같이 이루어 나가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